네, 환영합니다. 유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저희 카메라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요. 어, 1인 기업 수료하신 분들은 1인 기업 기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써주셨는데, 김기덕 대표님 혹시 1인 기업 수료하셨나요? 하셨죠? 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기덕 사장님 우리 프로까지 하셨던 사장님이신데, 와, 엄청난 선배님이십니다. 네, 프로 24기. 네.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스타트 경영 캠퍼스 신다미 실장입니다. 지금 스타트 경영 캠퍼스에서 김영환 교수님과 근무를 한 지는 아직 90일쯤 됐나요? 어, 90일쯤 되었습니다. 125기를 수료했고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김영환 교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좀 비슷해서 교수님 옆에서 조금 이렇게 기운도 받고 그 기운을 또 우리 대표님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랑 통화하신 분들 꽤 많으시죠? 저 아는 분들도 꽤 많고. 예, 우리 유혜영 대표님, 경찰관님이 딱 오셔서 앉아 계시니까 되게 든든합니다. 바쁘신 분께서. 저, 그, 저희가 1인 기업을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수료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저는 김영환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되게 생각 기획 영역을 공부하는데요. 이 추상적인 분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과 1인 기업을 하면서 그 사명과 비전을 수립하고 막연했던, 흐릿했던 제 미래가 약간씩 선명해지더라고요. 선명해진 걸 또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콘텐츠 과정을 겪으면서 구체화 시키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대표님들도 사업을 하실 때 막연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1인 기업 했다고 다 내가 내 사명을 세웠다고 내 목표가 내 비전이 뚜렷한가? 자, 우리 48기 이지 대표님, 엄청난 선배님, 1인 기업 수료하고 어떤 길을 걷고 계시는지 저희들에게 좀 들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네, 네. 네. 2017년에 48기 수료하고, 네, 17, 18? 그리고 18년 동안, 1년 동안 그 배운 거를 좀 활용을 해서 그때 세팅된 블로그 글쓰기나 뭐 책이나 이 독서 모임 다 김영환 교수님의 그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와서 그걸 기반으로 19년도에 책을 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책을 쓴 내용 중에 한 챕터에 또 같은 프로세스를 이어서 또 두 번째 책을 올해 냈습니다. 근데 책 내고 회사 다니고 그냥 그 가지치기만 하지 결국 제 일을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아니, 보통 우리는 책 한 권만 이렇게 출간해도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두 권이나 출간했는데 무엇이 부족하신가요? 그러니까 나는 몸 어, 쓰고 글 쓰는 사람이다라는 어, 그런 정체성은 좀 확립은 했는데, 왜,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결국 고객이 좋아하는 거 뭐고, 그들이 원하는 거 뭐고, 아, 그걸 위해서 하는 일은 제가 너무 적고, 바깥 세상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타겟은 나를 찾았으니 고객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결국은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수님께서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는가. 약간은 도둑 아닌 도둑,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 이지 대표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어떤 주제로 해주실지 조금만 먼저 설명 가능하실까요? 오늘은 함께 뭘 얘기할 거냐면, 이제 좀 목적을 분명히 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런 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사업을 해야지 하고 배우는 분도 있는데, 배우다 보니 욕심이 나서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게 내가 이러려고 했나? 뭐 이런 혼란이 가면 사실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하고 그냥 잘하다 이런 것보다 1인 기업, 그다음에 약간의 3개월,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런 몇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현재 사업을 한번 정리정돈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 과거에는 나는 누구인가만 했다면 이제 오시는 분들께는 음, 확실히 나무 열매까지 열리게 해주는 그죠.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우리 대표님들 교수님의 강의가 기대되시죠? 우리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박수로 먼저 힘을 좀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사실 이제 특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중간에 가볍게 좀 이렇게 미팅 아닌 미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간 내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거, 만나야 될 거, 뭐 해야 될 게 사실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오프라인 때는 한번 강의를 듣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을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비용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좀 강의를 듣는 게 좀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수도 있어요. 근데 강의는 목적이 아니죠. 강의는 뭐죠? 수단이죠. 그러니까 강의를 막 듣다가 나도 저런 강사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할 때 사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한 자극일 수도 있지만 그 자극에서 본인이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혼란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 무대 위에서 그냥 강의만 하는 게 내 목적이야. 그러면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제가 묻는 건 뭐죠? 강의하고 싶으시군요. 네. 무슨 강의를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몰라요. 일단 닥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조명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내게 마이크를 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전 이제 학교 다닐 때 80년대라 되게 시끄러운 시대인데 좀 이렇게 운동권, 뭐 데모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알아요. 이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공부하고 알고 나가는 친구가 있고요. 또 친구는 뭔지 아세요? 오늘 무슨 데모에 주제가 뭔지도 몰라. 예. 일단 사람들 모이니까 야호 모두 모였다. 내 손에 화염병을 다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3.1운동 때, 독립운동 때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냥 일본이 미워서 이렇게 총 쏘고 덤비고 했던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그 구조와 원리를 아는 거죠. 왜 이렇게 제국주의가 있는지, 왜 약한 나라가 먹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잡아야 되는지. 그 우리가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독립운동도 다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그 안에 전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사업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의 키워드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눌까 하니까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좋고요. 또 오늘은 제가 저 혼자 하지 않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그 우리 함께 1인 기업을 공부하고 성장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한번 좀 나눌까 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마도 제 얘기보다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 제 얘기를 계속 들으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뭐 이런 생각. 예.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신 실장님 옆에서 제 얘기도 많이 하고 제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지금 똑같은 얘기 저 양반 또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약간의 죄책감 그런가.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접목을 해야지 나를 너무 분석하고 나를 너무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에 분석을 하려면 제가 오늘 이제 강의의 주제 자체가 주제 안에 뭐 사실 주제 안에 다 있잖아요. 내용이. 그죠? 오늘 첫 번째가 이제 1인 기업이라고 써 있죠. 1인 기업이란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뭐 이건 원래 누군가가 했던 얘기고요. 1인 기업에서는 사실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된다라는 미래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어쩌면 어,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를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회사를 안 다니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라는 명제가 지금은 뭐 여기 오신 분들만 해도 회사 안 다녀도 돈을 버실 수 있을 정도 되고 그런 툴들이 많이 생겼지만 과거에는 직장을 안 다니고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창의적인 것, 창작. 그러니까 이 1인 기업이라는 데서 나온 게 사실은 창업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1인 기업이
창의적이라는 요소가 과연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너무 이 어쩌면 효율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예, 효율.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 보다 조금 이제 노력에 상관없이 예, 내가 크게 리스크를 갖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효율과 반대되는 언어가 뭐냐면 효과예요. 효과. 네. 그러니까 효과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예, 효율적인 걸 따지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픈톡방이나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 뭐 나 어떻게 돈 벌었어요라고 할 때 효율적인 면 굉장히 강조하잖아.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이죠.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 계획 같은 거 세울 필요 없어요. 인생은 한 방이에요. 막 그러면서 매일같이 뭐 인생 학원인가요? 그거를 뭐 그게 중요하죠. 매일같이 그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막 자극을. 그 사람들이 가서 열광하겠지 않겠어요? 왜요? 리스크가 없으니까. 예. 이 리스크가 없이 뭔가 자극적인 효율적인 걸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창업이 없어요.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 리스크라는 게 어떤 뜻이죠? 이거는 불확실성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게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한 감정, 오늘 제가 아침에 채널톡으로 이렇게 글을 좀 쓰면서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내가 마음이 어떻지? 얘 너무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냥 감정에 매몰되게 돼 있어요. 그런 불확실성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불확실성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야.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일과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불확실을 확실하게 만드는 어떤 본인만의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건 상황이죠. 확실한 건 마인드죠. 여기에서 내가 어떤 확신을 갖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1인 기업이라는 뜻은 이렇게 미래, 자유적인 거, 창의적인 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1인 기업은 어떤가 이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오늘 이제 3개월이라는 키워드를 냈더니 어떤 분들은 왜 3개월입니까? 3개월의 의미가 뭡니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몇 달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책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존 도어라는 컨설턴트가 쓴 구글의 OKR, OK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글이나 애플, 인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하나에 OKR이라는 전략을 두는데 그 핵심이 이 3개월이에요. 근데 3개월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피드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을 열심히 하고 도전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내가 내 그릇에 맞춰서 얼마나 피드백하고 있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피드백의 기준은 계획이에요. 계획. 예. 내 계획만큼 결과가 만들어졌나? 아니요. 계획만큼 실행했나 이거예요. 좀 다르죠.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결과가 나와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성적이 좋아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성적 가지고 부모 자녀들을 평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은 결과가 아니에요. 3개월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계획대로 실행했는가라는 피드백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놀랍죠. 기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이 뛰어나니까 성공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경영이에요, 경영. 예. 이거 말하자면 사람들과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술 아무리 좋은 뭐예요? 경영을 모르면 제품을 못 만들어요. 아무리 특허 기술이 많다고 해서 돈이 되나요? 특허 기술 갖고 있으면 뭐 국가가 돈 주나요? 아니에요. 이 기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공해야 돼, 가공. 가공해서 누가 목적은 뭐죠? 인간이 고객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그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3개월이라는 피드백은 대단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개월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1인 교과정 끝나면 3개월 뒤에 피드백하고요. 제가 이제 캠프를 하거든요. 학생들 캠프도 끝나면 3개월 뒤에 다시 만나고요. 학생들도 캠프 끝나면 3개월 뒤에 만납니다. 근데 3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다 잃어버려요. 3개월 동안에 내가 3개월 전에 어떤 목표를 정했는지 기억을 할까요?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죠? 사실 이게
저는 1인 기업 경영에서 1인이라는 게 바로 이 사람, 이게 바로 자면 이게 나거든요. 나. 자,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괜찮습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드시고 왼쪽 가슴을 이렇게 뭐 만지는 게 아니라 왼쪽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대고 얘기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괜찮아요. 저 따라하세요. 나는 사람이다. 3번 시작.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나는 사람이니까 안 해도 되고, 나는 사람이니까 잘 못해도 되고, 나는 사람이니까 3개월까지 그렇게 목표 관리 힘들지. 사람인데 난 사람인데 사람인데. 되게 웃기죠? 나를 사람이라고 피면요, 나는 약해지려고 결정한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난 사람이야. 사람에는 보편성이에요. 특수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동물과 차별화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하고 사람답게 사는 거고 다른 거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 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오른손 드시고요. 자, 왼쪽에 손을 대시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겠습니다. 네, 나는 이수입니다. 나는 강민정이다. 나는 손은주다. 네, 자, 자신의 이름을 얘기한 3번 얘기합니다. 준비 시작. 나는 김영환이다. 나는 김영환이다. 나는 김영환이다. 어때요? 아까 사람이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중요한 걸 느끼시죠? 왜요? 이름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름을 내가 선택하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주어줬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구로서 봐야 내가 피드백이 가능하다.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자, 오른손 왼쪽 가슴에 대고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여러분들 1인 기업 경영하고 싶어서 오셨고 뭐 일단 경영자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나는 경영자다. 3번입니다. 나는 경영자다. 시작. 나는 경영자다. 나는 경영자다. 나는 경영자다. 자, 우리 이지 사장님, 나는 경영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이지 사장님 오랜만에 뵈서 발언을 많이 시키시네. 예. 기분이 어때요? 아, 저는 몸으로 느끼는 사람인지라 확실히 앞에 2번 얘기할 때는 조금 별로였는데 지금 음, 경영자라고 얘기하니까 심장 박동이 좀 많이 맞아요. 뛰더라고요. 네. 가슴이 뛴다니까요. 네. 이게 내가 경영자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슴이 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영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예요. 이지 사장님 운동하시죠? 그러면 나는 경영자로서 숨이 가슴이 뛰도록 뛸 때 진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이지라는 사람으로서 뛸 때와 경영자로서 뛸 때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충분히 이 피드백이 가능한 시간인데 중요한 건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로서 경영자로서 내가 누구로서 저는 여기에 멘토라고 넣고 싶어요. 예. 제가 멘토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누군가에게 멘토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하면요. 마케팅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따져요. 글쎄, 저는 별로예요. 물론 마케팅이라는 영역이 있죠. 근데 경영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마케팅을 배운다고요? 그러면 아마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요. 잔머리가 늘 겁니다. 마케팅을 먼저 공부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돈 되는 일만 따라다녀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분들이 알고 있는 돈 되는 일은 세상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돈 되는 일이에요.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제 그런 걸 알려주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창의적이라는 것은 심사숙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심사숙고는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한 고민들, 이게 불확실성, 이거 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떤 분 맨날 나한테 그거 물어봐요. 이거 이거 과정 끝나면 돈 돼요? 돈 돼요? 그분은요, 생각을 안 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이런 기업 과정에서 혼생하잖아요. 혼생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돈이 될까? 질문. 또 하나, 돈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 이 돈이 되면 내가 행복할까? 질문해야 돼요. 이 돈이 되게 해서 행복하려면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심사숙고예요. 그 심사숙고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만약에 없으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어떤 문제는 또 하나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예요?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 누구로서 볼 거냐? 사람으로서 본다면 굳이 이 문제 해결할 필요 없을걸요? 아마 내 이름으로 건다면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을걸요? 그런데 내가 경영자로서라고 할 때는요, 이건 내 문제라고 인식을 하면 이것이 나의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사실 제가 1인 기업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1인 기업 그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면
1인 기업 CEO, 예, CEO, 예, 경영 스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5주 과정이거든요. 근데 5주 과정에서 제가 정말 맹세코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어떤 사업하세요? 라는 상품이나, 예, 상품이나 어떤 아이템이나, 예,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 상품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한 아이템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뀌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내가 그 원칙을 지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모르면 이 지금의 한 상품을 내가 심사숙고하게 정하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뭐 권해서 했다면 내가 이 상품을 가지고 언제까지 간다 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일인교 과정에서 얘기했죠. 상품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복잡성을 해결하는데 저는 뭐냐면 계속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심사숙고도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롤을 밑으로 내리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1단계 해야 될 스트레스와 1단계 해야 될 도전이 있고요. 2단계 해야 될 도전이 있고 3단계 해야 될 도전이 있고 4단계 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3개월 멘토링을 하는 건 보통 요 1단계에서 2단계 정도예요. 3단계는요,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이때 가면요, 매출이 늘잖아요. 그럼 모두 같이 늘어요. 비용도 같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초기에 투자 받지 마라. 여기서 이제 투자라는 게 누구한테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것들, 이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사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예, 아까 저 어떤 사장님 하면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정부 지원금의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정부 지원금의 기회에 너무 기대하지 마라. 왜? 이거는 사실 정부 지원금이나 투자나 대출은 어때요? 이건 수입이 아니에요. 이건 수익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어쩌면 다 빚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내가 1단계, 2단계에서는요, 투자 없이 차라리 투자하려면 나한테 나 자신에 투자해서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 고객이에요. 예. 고객을 누구로 둘 것인가 이거죠. 예. 고객을 누구로 둘 것인가. 9월 달에 이제 1인 기업 정말 교육도 안 받으시고 왕초보로 뭔가를 하려는 분들 대상으로 하루 워크숍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면 아마 많이들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분들 디스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사실 굉장히 그 유혹적이고 또 자극적인, 예, 유혹적이고 좀 자극적인 이런 그 주변에 이런 그 홍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뭔가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뭔가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데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사실 없는데 그게 들어갈 때 이렇게 유혹과 자극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비용이 비싸요. 음. 제가 어떤 마케팅 강의 봤더니 1,200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저 돈을 내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해서 그 담당하시는 분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이렇게 1,200만 원 마케팅 한다 그러면 와서 배우겠다는 사람과 있어요. 그 형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교수님 고객 심리 몰라서 그럽니다. 가격을 세게 두어야 신뢰를 갖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격이 신뢰를 준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신뢰예요? 이 젊은 친구예요. 솔직히 그 친구요. 뭐 본인이 뭐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케팅 책 천권받다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마케팅은요.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 거든요.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마케팅 측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또 이렇게 글 쓰세요. 예.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세 개밖에 없지만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10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 그런 거 혹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글 쓰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럼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세 개밖에 없어요. 이게 내 본질이죠. 근데 10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몇 개예요? 7개예요. 7개. 여러분 차이가 7개가 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 7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 이거요. 우울증이에요. 이거 공황장애. 건강하지 못한 사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에 1,000만 원을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강연을 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요? 나 몇 개월마다 월 1,000만 원 찍은 얘기 해드릴게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죠. 그 몰려서 목표가 뭐예요? 나만 1,200만 원 내냐? 너도 1,200만 원 낸다.
이거 완전히 무슨 신종 다단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을 얼마 주냐 그랬더니 600을 준대요. 여러분 이런 사업 해볼 만하지 않아요? 1200 받아서 600 준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사실 이런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돈이 된데 특히 이제 우리가 조금 깜빡 속는 게 그 수익화예요. 사실 어떤 일도요. 수익은 있어요. 수익은 돼요. 그런데 어,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좋다라는 원칙을 어기고 나의 영혼을 팔고 가서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조금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제 이 멘토링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원래 대중 강의를 먼저 했어요. 예. 대중 강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강의를 같은 걸 하다가 네 이렇게 오다가 컨설팅도 했어요. 예. 컨설팅도 오래 했죠. 예. 컨설팅. 이거 갑자기 잘 안 나오네. 잉크가 문제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칭도 오래 했어요. 예. 코칭도.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멘토링이죠. 예, 멘토링. 이 세 가지 차이가 뭘까요? 네. 사실 컨설팅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 방법, 해결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해결 방법이나 해결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예, 해결 방법이나.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이 사실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리포트 작업이 많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 작업이 뭐냐면 당신의 회사가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기업인들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긴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하고 방법을 알려줘요. 방법을 말하자면 제시를 하는 거죠. 제시.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컨설팅 페이퍼를 내도요. 그 사장이 그거대로 안 합니다. 그냥 받는 걸로 끝내요. 제가 그런 데서 참 많은 그 절망을 좀 느끼고 했는데 코칭은 어때요? 여기 코칭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코칭은 질문을 통해서요. 고객에게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 고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코칭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 코칭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코칭을 받거나 돈을 내고 코칭을 받는 경우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사실 되게 낮아요. 물론 의미는 되게 높죠. 그러니까 코칭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분야나 자기 분야에 어떤 콘텐츠가 필요해요. 콘텐츠 없으면 이 코칭은 이 코칭이 저 코칭 같고 저 코칭이 이 코칭 같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드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코칭을 할 때 보면 사실 그분이 깨닫긴 해도요,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컨설팅을 하면 어떤 방법을 제안을 하는 것과 그 조직이 실행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좀 달라요. 코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코칭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통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돼요? 예, 자기도 코치가 되죠. 그 대부분 코칭에서 누구한테 코칭 받아서 좋은 영향을 한 사람이 다 코칭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코칭 협회에서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KAC, 예, KAC가 가장 낮은 단계고 KPC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PC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그랬더니 KPC는 KAC를 만들어내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KPC라고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코칭의 본질과는 좀 떨어진. 왜냐면 코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사람이 꼭 코치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멘토링은 사실 제가 볼 때 멘토링은요. 약간 실행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행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다면서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아니 가슴에서 그 발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면서요. 네. 왜냐면 내가 느껴도 느낀 거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게 그만큼 오래 간다. 그러니까 컨설팅은 어때요? 머리로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기 정말 어렵죠. 근데 멘토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멘토링은요 실행 중심이에요. 저 사람에 맞게 실행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이런 강의를 해도요. 오늘 여기 지금 참여하신 2, 30명의 사장님들이 다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행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에 뭐 하냐면 그분에게 맞게 포커싱을 해드리는 게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멘토링은 확실하게 개별, 퍼스널이고요. 1대1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에게 스스로 깨달음을 주게 만들기보다는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데 실행의 속도가 각기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실행의 속도에 맞게 두 가지를 저는 이제 멘토링을 하는데 그 하나가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목표예요. 예, 목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콘텐츠예요. 예. 이 두 가지의 공통점 혼자 지속적으로 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카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자신의 플랫폼처럼 두고 거기서 콘텐츠나 브랜딩이나 목표를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 지금 3개월 정도를 하면은 콘텐츠가 한 그래도 오늘 발표하신 어떤 사장님 건 아까 봤더니 한 300개 정도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카페의 특징이 있어요. 비공개예요. 밖에서 검색도 못 들어가요.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카페에는 누가 있냐면 나하고 그분 두 분만 있어요. 그 두 분이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가이드라인대로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고객이 누구고 고객도 관리해야 되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따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본인의 사업이 아니라 또 이력서 들고 다녀야 돼요. 또 이력서 들고 다니면서 나 좀 써주세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고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프리랜서하고 똑같아요. 자기 고객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이 돼서 이 고객들의 찐팬을 만들고 꼭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되는 건 고객이 주는 게 수입이잖아요. 근데 내가 고객이 없다면 누가 나한테 돈을 줘요? 몰라요. 하면 어떻게 되겠죠? 블로그 하면 누가 돈 줘요? 네이버가 돈 줘요? 예? 그래요? 유튜브 하면 뭐 구글이 돈 줘요?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전략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블로그나 인스타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하나의 도구죠. 그러면 내 고객들에게 내가 나의 컨텐츠를 어떻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는 전략이 없이 일일 일포를 계속해요. 근데 무슨 글인지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 목적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그 위험한 행위가 뭐냐면 이 목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예. 목적은 없는데 목표는 있는 경우들 어때요? 그럼 이제 방향성을 잃기가 되게 쉽겠죠. 근데 목적은 있는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안 되죠.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한꺼번에 무슨 자격증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도록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 제가 3개월 동안에 이제 멘토링을 해드리면 3개월 끝나고 나면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잡을 수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러니까 1인 기업 CEO 경영 스쿨 우주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코칭 스쿨 6주 과정이 있고요. 이건 좀 퍼스널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프로 CEO라는 고급 과정에서 이제 멘토로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멘토링까지 합치면 약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물론 아까 그 1200만 원보다는 싸지만 비용이 내가 뭐 제 입장에서 그게 비싸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비싸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3개월 동안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른 기업 CEO 과정, 콘텐츠 코칭 과정, 그다음 프로 CEO 과정까지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예. 대신 이제 전 이미 이른 기업 CEO 과정을 들었는데 그 내신 거는 이제 소급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275만 원에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미 프로 과정까지 나오신 아까 우리 그 저기 나오셨던 우리 누구지? 예, 우리 사장님들 김기덕 사장 이런 분들을 보면 아마 저한테 한마디 할 거예요. 뭐 그때 그렇게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근데 가격을 깎았다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프로 과정까지 다 하신 분도 내가 지금 아직도 좀 복잡해서 멘토링을 받아야 됩니다. 좀 신청하셔도 돼요. 예. 그 이번에 그 박형근 코치도 다시 신청을 해서 예. 비용을 조금 내고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더니 저는 대중 강연을 할 때 저는 제가 대중 강연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 교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부산 찍고 울산 찍고 뭐 여기 찍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직무 과정을 교육할 때 대기업에서 저는 그거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 참 저라는 사람도 보면 자존감 은근히 높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컨설팅 할 때도 그거 배워가면서 하면서도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왔더니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사실 멘토링이 가장 그 수입은 낮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게 됐고, 또 함께 이번에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이 6월, 7월, 8월까지 지금 이제 내신 그 3개월 멘토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 생각 외로, 제 생각 외로, 제 생각 외로 되게 성과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 성과가 좋다는 거는 뭐 돈을 얼마 벌었어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이제는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시작할 만한, 고객들을 모아서 뭔가 할 만한 나만의 컨텐츠와 고객이 구축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3개월이 그분들에게 되게 값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실 마음이 아닌 분들도 계세요. 이런 기업에. 그냥 뭐 김영환 교수라는 사람이랑 인맥 관계, 뭐 남들 요즘 교육 많이 받으니까 1인 CEO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업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제가 뭘 하라고 강요는 안 해요. 예,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내 이름으로 뭔가의 사업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가서 어떤 기술이나 기능적인 것들에 줄 서지 마시고, 이유는 그 기술이나 기능적인 것들은 바뀌어요. 인스타 잘 하신다고요? 좋아요. 근데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마케팅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려면 내 컨텐츠나 내 고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그 무리 속에 안에 있으면, 솔직히 뭐 그런 오픈 카톡방 안에 있으면 제가 지금 드린 이 얘기를 듣기는 좀 어렵죠. 게다가 아마 그곳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실 거예요. 아, 무슨 기초가 튼튼하고. 왜냐면 사업의 핵심은요, 대박이 아니에요. 뭐예요? 장박이에요. 오래 하세요. 저는 15년 동안 했고요. 우리 과정에서 5천 명이 넘는 수료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또 지금 우리에게 이른교육 과정에서 멘토로 하고 계시는 수십 명의 멘토가 다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과정에 3개월이라는 의미를 두면 어떤가.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3개월이 어떤 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길래, 사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잖아요. 대학 4학년 때. 우리 집사람 10년 쫓아다녔어요. 근데 말이 10년이죠. 솔직히 말하면 3개월부터 집중했어요. 3개월 집중해 보고 이랬어요. 그때 생각에. 3개월 따라다녀 보고 아니면 말고. 예. 근데 3개월 따라다녀 보니까요. 이 여자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일 진짜 어려운 건 그죠. 3개월에 확실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뀐 듯 말 듯 바뀐 듯 말. 그 고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사업에서도 그런 3개월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 멘토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과정 다 들으시고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얘기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그러면 진짜 경험한 분의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부터 하냐면 우리 홍예원 사장님. 안 계세요? 어디 네, 가셨어요? 네, 아니요. 교수님 그래요. 화면 중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홍예원 사장님 자기소개하고 한번. 홍예원 사장님은 이제, 네, 거기 누가 있나 봐. 네. 누구야? 남편이. 동현이 아빠야? 네. 동현이 아빠 인사 좀 해야 되는데. 동현이 아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인사 안 나오실 거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네. 자, 교수님 시작할까요? 우리. 화이트보드 닫고 시작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홍예원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기업 125기 힐링터치 코치 홍예원입니다. 성장을 꿈꾸는 4050 맘에게 실리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음, 독립적인 삶의 주체가 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활동 중이고, 1인 기업 125기 음, 콘스 13기 수강생이기도 음, 하고, 멘토링을 통해서 성장 중입니다. 저는 김영환 교수님의 멘토링을 통해서, 어, 사실 제가 왜 방황하고 있었는지 음, 그 이유 두 가지를 음, 찾았는데요. 첫째는 제가 돈의 노예가 되어, 소액의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가방 장사를 했어요. 가방도 팔고, 신발도 팔고, 자파를 음, 파는 상황에서 그,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
장사가 잘 되는 날은 굉장히 신이 났었고, 그렇지 않은 날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또 다른 걸 해야 되나? 계속 기웃기웃하게 되는, 그런 와중에 제가 한 4년 동안 자기계발서를 읽고 시작을 했지만, 이미 저의 기본 틀이 장사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장박보다는 단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 잘못된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배움이 계속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방황을 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김영원 교수님의 멘토링을 통해서 어, 항상 좀 방황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교수님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어, 저의 고객을 생각하는 어,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게 처음에는 익숙치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1인 기업 CEO 과정에서 일과 삶이 하나라는 그 단어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의미였어요. 사실은 삶과 일은 다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그 수단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저의 삶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와 닿으면서 사람을 먼저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멘토링도 쉽지 않았고, 멘토링을 받는 거는 사실 저한테 되게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 삶 속에서 누군가한테 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누군가 나한테 삶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런 것을 물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교수님의 그 멘토링을 통해서 저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고객을 생각하면서 콘텐츠를 또 생각하게 되고 순간순간 앉아서 내가 지금 콘텐츠를 지금 쓸 수 있을까라고 망설이다가도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고 지금은 사실 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판매하던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정리를 하고 일단 지금 콘텐츠와 지금의 시간에 지금 투자를 하면서 저 스스로 또 많이 깨달고 또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그래요.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방황 중이고 또 1인 기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어, 하루하루를 이렇게 흔들흔들면서 사는 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삶을 저에게 어떤 어, 목- 음,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 깊이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멘토링을 통해서 그 김영환 교수님의 그 따뜻한 긍휼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어, 새싹이 물을 조금씩 주면서 성장하듯이 김영환 교수님이 한 그래요. 주 한 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버티면서 지금은 장박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을 하시고 지금 시작하시고 또 현재 1인 기업 자리에 계신 여러 대표님들의 마음의 기둥이자 또 멘토님의 긍휼함 속에 그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혼란 속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1인 기업인으로 성장하시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 저는 멘토님과의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라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컨설팅이나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규칙적인 시간을 중심으로 만나요. 그냥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원 씨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이렇게 딱 끊으면 그 시간에 꼭 저라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게 조금 처지면 사실 저랑 통화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일주일이니까 텀이 다시 살아나지 이게 2주거나
만약에 이게 뭐 더 한 달이다 그러면 거의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한 분 더 모실까요? 우리 강민정 사장님 한번 할게요. 네, 강민정 사장님. 네. 저는 PPT 공유를 잠깐 좀 하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화면을 네. 아, 그러면 제가 요거를 호스트를 공동 호스트로 해드렸어요. 네, 해보세요. 네. 음, 보일까요? 네. 아주, 되게 준비도 되게 잘하셨네. 네. 자, 해보세요. 네. 네. 저는 1인 기업 127기 땡큐 헤비 코치 강민정입니다. 네. 네, 저는 13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음, 올해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회의가 많이 들었고요. 또 갈수록 일이 많아져서 체력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음, 회사 후에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음, 그러면서 이리저리 온라인 강의를 음, 기획하면서 엄청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송수영 대표님을 통해 음, 김영환 교수님의 1인 기업 과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자기 개발도 열심히 했는데요. 네, 작년에 세바시 스피치 무대에서 음, 스피치를 했고, 그리고 동기부여 강연과 감사일기 챌린지도 진행을 하고 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저책 한 권과 전자책, 음, 메일 5분 감사일기로 마인드셋 바꿔라를 음, 출간해서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음, 네, 작년에 또 코칭 자격증을 따서 음, 네, 코칭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네, 비영리 법인이 마음의 집과 폭력 대화 음, 모임도 가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래저래 뭐 하는 건 많았는데 이 일들을 저만의 사업으로 이렇게 음,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인 기업 과정에서 아까 혼생 시간 말씀하셨는데 그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음, 명확한 고객을 또 설정했고요. 사명과 비전을 또 세울 수 음, 있어서 제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고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좀 음,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음, 콘텐츠 코칭 스쿨에서 또 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음, 거기서는 또 콘타 시간이 있는데요. 음, 콘텐츠 타임이라고 그 시간에 그 콘텐츠 관련된 질문을 세개씩 음, 매일 음, 만들었고요. 저희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만의 그 비공개 카페에 음, 3개씩 만들어서 올렸고 지금 한 160개 넘게 네, 질문들을 좀 만들어 놓은 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블로그에 거기 만들었던 질문들에 관련된 솔루션 한 가지씩을 메일도 만들어서 음, 오늘까지 41개 정도의 음, 콘텐츠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네. 음, 얼마 전에 제가 올리면 공감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 댓글에서는 오은영 선생님보다 더 신뢰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음, 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또 이 내용을 커뮤니티나 또 개인 저희 고객에게 또 공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제가 비공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좀 복잡했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달에는 오디오 클립을 또 신청해서 음,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저만의 수익 모델을 계속 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콘텐츠 그 3개월 멘토링에서 좋았던 거는 교수님과의 1대1 코칭 시간이었는데요. 뛰어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그 아빠의 가정폭력과 엄마의 음, 병원과 이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들어서 제가 크면은 저희 아이들한테는 꼭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겠다는 꿈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음, 피곤해도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던 이유도 아마 저의 결핍이었던 부모님의 음, 공감, 의사소통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브루타 버추 음, 빅톤대학 코칭을 배웠고 가정에서 실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은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보시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또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는데요. 주변 분들이 아이들이 인성이 바르고 생각이 깊고 스스로 잘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보통 요즘 엄마들의 고민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음, 하시는데요. 저희 아들은 스스로 꿈을 찾아서 음, 학교도 꿈과 관련된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음, 이번에 그 김영환 교수님의 고등 캠프도 참여해서 음, 꿈과 관련된 사명과 비전을 세워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계획해서 매일 잘 실행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외할머니 생신이라서 제가 선물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도 안 음, 했는데 스스로 쿠키도 혼자서 음. 굽고 할머니께 편지 쓰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선물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정말 감사하고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저는 1인 기업 과정을 통해 5년 뒤 비전도 가지게 음, 되었는데요. 이제 저만의 행복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좀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 가정을 통해 제가 월 수익 음,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고 좀 나누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공한 기부로 살고 싶습니다. 네, 무언가를 바쁘고 음. 정신없이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시다면 1인 기업 3개월 멘토링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아, 예, 대단하시죠? 예. 제가 그 멘토링 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컨설팅 할 때보다 사실 조금 더 근접돼 있어요. 왜냐면 컨설팅을 할 때는요, 음, 우리끼리지만 계약서도 쓰고요. 계약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현재 문제와 당신의 목표. 근데 멘토링 할 때는 사실은 그 현재 문제와 당신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신의 목표를 쪼개서 지금 당신이 시작해야 될 작은 실행이 무엇인가. 때로는 그 작은 실행이 되게 유치하고요. 되게 좀 소소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업을 잘하는 친구들의 보통 보면 거기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쌓여져서 산이 된 거지 갑자기 산에 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기 아까 홍혜원 사장님 다르고요. 강민정 선생님 달라요. 한 분만 더 들을게요. 이분들은 완전 달라요. 이분은 사실은 많이 배우셨고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 저도 처음에 이분이 저한테 와서 뭘 배우려고 할까? 그런데 스스로 찾아나가시는 게 보통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한테도 이분도 좀 여러분들을 소개하려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실제로 문학 박사 하시고요. 예, 입시 사정관제, 예, 그 사교육과 공교육의 전문가이시기도 하죠, 그죠? 우리 송미정 박사님 나오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그 부모 마인드셋 연구소의 송미정이고요. 네, 네, 이제 교수님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입학 사정관이었고 음, 문학 박사고요. 그 현재 제가 그 하고 있는 일은 대치동에서 이제 의대 입시 컨설팅 하고 음,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부모 스쿨에서는 음, 그 이제 엄마들 대상으로 인문 교양의 그 북클럽, 그리고 이제 그 글쓰기 프로그램 등을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그 관련되는 정보 제공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인 기업 이 경영 전략 스쿨에서는 126기였고요. 그리고 음, 콘텐츠 코칭 스쿨은 13기 음, 마쳤고, 그리고 지금 CEO 고급 과정에서 이제 33기 진행 음, 중인데 벌써 수료까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이 경영 스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객층을 넓히고 음, 싶어서였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문학 강의도 하고 뭐 입시 전문가로 16년 이상 일하는 동안에 제가 그 특별한 마케팅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고객층을 부모로 넓힐 시기가 왔다는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을 찾았고 또 특히 제가 그 3개월 멘토링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쉽게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 자신만의 철학과 사명이 필요하고 제가 이게 단계를 또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교수님의 철학하고 제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판단이 좀 틀리지 않았던 게 음, 3개월 멘토링 받는 동안에 이 사업할 수 있겠다. 정말 제대로 한번 부모님들로 고객층 넓힐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 처음에 경영 스쿨에서는
사업의 아웃라인을 제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이 사업하려고 하는 어떤 그 흔들리지 않는 목적, 그리고 이유가 이제 생긴 그 순간이었고요. 음, 그리고 콘텐츠 스쿨 하면서는 이제 그 이름 그대로 고객하고 콘텐츠가 좀 명확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객층이 정해지고 또 콘텐츠를 한 개씩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교수님의 리더십이 좀 음,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든 저희 사업을 도우시려고 그 피드백을 되게 밀착해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프로 CEO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제가 하는 과정에서는 음, 그 실제 채널을 개설하니까 고객이 이제 얼마나 그 반응을 하는지 좀 체감을 바로바로 할 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인스타 같은 홍보 채널에 열을 올렸다라고 하면은 아마 금세 지쳤을 것 음, 같아요. 우리 사업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멀리 보고 오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음, 말씀은 같이 하는 그 기수의 동료들, 동기들하고 끈끈한 그래, 유대관계 맺을 수 맞아요.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고 그 네트워킹이 조금 더 그 음, 확장되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음, 3개월 그 멘토링을 따라가다 보면은 누구나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권해드릴 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이 멘토링 여러분들도 같이 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이번에 전자책을 내셨는데 아주 대히트가 부모의 왕관인가? 아, 내가 그 책 좀. 부모라는 왕관의 무게. 아, 참, 부모라는 왕관의 무게. 뭐 네, 어쨌든 부모의 왕관이죠, 그죠? 예, 네, 잘하십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해 주신 뭐냐면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맞지만 누군가가 나를 다르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사실 한 클래스에 같이 뭐 챌린지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다 다르잖아요. 뭐 아침에 뜀박질하는 챌린지만 해도 어떤 사람은 운동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죽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계속 거기 줄 서 있는 게 옳은가? 그럼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맞는 길을 받아가는 게 왜냐면 뭘 나중에 얼마를 벌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성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게 내가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의지가 박약하고 내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태어날 때 내가 타고난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맞춘다면 조금 더 행복한 과정이 가지 않게. 뭐 행복하다고 해서 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이 과정에서 함께 있는 분들이 맞아요. 이번에 마친 분들도 동료애가 아주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동료애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잖아요. 동지애가 그러니까 서로 갖고 있는 이런 동료애가 전우애가 높을 때는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예. 그 과정을 같이 겪으면 그 애가 깊습니다. 그런데 뭐 힘들다 안 힘들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창의적인 창작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생각해야 되죠? 생각하면 잘 안 나오죠? 고민해야 되죠. 이때부터예요. 그건 고민하다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전 뭐라고 하냐면 어려워요, 힘들어요라는 말을 하지 말고요. 더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다 찾았어요. 다 자꾸 그 길을 갔어요. 또 어떤 분은 그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3개월만 그 길로 그 삶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맞으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품은 바뀔 수 있거든요. 가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어떤 분이 시작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의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죠?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1인 기업 3개월 멘토링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스타트업이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스타트업이 준비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한 분의 카페만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민정 사장님 되게 잘하셨는데 제가 그 네이버에 카페를 만든 건 되게 웃긴 거지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언제요? 10년 전에. 네, 여기 우리 신시장님 우리는 네이버 카페를 안 하고 다음 카페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누가 다음 카페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는 네이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카페를 활용한 거예요. 근데 다음 카페 제가 활용할 때 오피스처럼 활용하고 커뮤니케이션처럼 활용하고
다른 데도 안 찾아요. 거기에 계속 축적해요. 저는 그 카페에서 그 책도 세 권이나 거기서 썼고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건 내가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랑 그 멘토링을 할 때 잔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피드백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드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획과 성과가 필요하잖아요. 그 계획과 성과를 우리 온라인에 두자. 근데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합시다. 하지 말고 나하고 둘만 들어갑시다. 그럼 내가 계속 있냐고요? 아니죠. 3개월 지나면 이제 나는 거기 나올 거야. 그럼 거기 민정 씨 혼자 있겠죠. 아니죠. 민정 씨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민정 씨와 함께 일하실 분, 파트너들이 있으면 거기 초대가 되겠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 를 하는 이게 SNS 강의하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올려 일상을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 일상을 아무렇게나 올리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분이 리더십이나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 다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한 쿠션 더 주면 어때요? 저는 그 쿠션이 제가 이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 저와 함께 글을 쌓아봅시다. 생각을 쌓아봅시다. 여기에 글을 잘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을 머릿속에 두는 게 나아요? 카페에다 두는 게 나아요? 어? 아니, 그 저는 이거를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책에서 몇 번 이렇게 제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책으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콧방귀 껴요. 카페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깡패예요? 카페 이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잘 들어맞아요. 옛날에 이게 프로 과정에서는 방법만 알려줬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 카페를 주로 만들고 비공개로 만들고 2명만 들어가고 거기에 컨텐츠를 쌓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어떤 글을 올려요? 정제된 글을 올리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무조건 막 올리라고 하는 강의를 들어서 그렇게 막 맘대로 올리면 아마 내가 끝까지 블로그 안 할걸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올릴 때 저는 사실 그 SNS 올릴 때 사실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 쿠션에서 생각한 것을 내온다면 어때요? 그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민정 씨 카페 보여줘도 돼요? 네. 싫으면 싫다고. 네, 네. 영광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름이 강민정의 1인계 온라인 캠퍼스 다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고. 왜 그러냐면 저 때문에 제가 구분하기 쉬우라고요. 나중에 바꿔도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이거 멘토링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이 카페를 누가 누구 건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를 좀 키워볼게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게시판이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콘텐츠와 고객과 연결하는 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 브랜드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브랜드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본인의 소개가 있고요. 내가 제일 잘한 거,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강점들을 하나씩 올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자존감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틀려요. 근데 이렇게 좀 브랜드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요 콘텐츠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글이 벌써 몇 개 올라가 있죠? 399개 올라가 있죠. 똑같아요. 이거 개설한 날짜가 여기 나오나? 네, 6월 21일 날 개설했어요. 여러분 본인이 혼자 하는 카페에 6월 21일 날 개설해도 지금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글이 한 400개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콘텐츠를 보니까 이분이 계속 작성 중이라고 써 있고요. 이게 아마 블로그에 완성한 거, 뭐 작성 중 이렇게 해서 고객이 사장님께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 작성 중 보니까 성향이 다른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있겠죠. 엄마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상황을 설정하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강민정 사장님은 이미 블로그에 40개가 넘는 콘텐츠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오디오 클립 했잖아요. 사실 이 콘텐츠는 나중에 콘텐츠 과정 오시면 이제 그런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콘텐츠가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콘텐츠는 가공해야 되는 소스예요. 그 가공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오디오 클립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글도 잘 쓰시고 내용이 좋아서 칼럼을 한번 해보자. 그 요 글을 기준으로 칼럼을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칼럼은요 사실 수익이 돼요. 저도 한 달에 그래도 한 6개 이렇게 칼럼을 쓰는데 돈이 돼요. 돈을 받아요. 근데 이런 게 돈을 받는 컨텐츠 칼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분야로 해야 돼요. 오늘은 맛집, 내일은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사숙고가 필요한 영역은 내가 고객을 결정하고 그 고객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맞춰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멘토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 관리가 있어요. 이 사장님 깜짝 놀라요. 목표 관리 어떠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멘토링을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통화를 할 때 처음에로 묻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묻는지 아세요? 우리 사장님 요즘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남성분도 똑같이 물어봐요. 이성호 사장님도 똑같이 물어봐요.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내가 너무 슬퍼요.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왜냐면 본인이 지금 이 멘토링을 받는데 감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사실 컨설팅이나 코칭은요, 감정까지 개입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해야 될 걸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는 컨텐츠의 내용이 아니고요. 이 목표 관리를 한 거 보면 나와요. 목표 관리 하나만 볼까요? 쭉 하는 8월 27일 날 일요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분의 목표 콘텐츠 질문 3개 만들기. 솔루션 제시. 이게 이분의 목표예요. 네, 이분의 목표예요, 이게. 근데 실제 한 거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차이와 원인, 오전 예배, 그렇지. 일요일 주일에 너무 바빴죠. 내일부터 해야 될 일,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일, 예. 이거를 매일 이렇게 컨설팅 하는 거예요. 이 5개는 이게 AIR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는 군대 아시죠? 그 군대의 점호 명령이에요. 그걸 따서 우리도 이제 기업에 컨설팅을 할 때 저거 목표 관리를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 컨설팅 비용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중간에 댓글도 달아드리고, 이분이 마음이 어떻다를 알 수 있죠. 여기 아이디어는요, 이거 있으죠. 이 아이디어는 본인이 하고는 실수, 누락, 오류, 이런 것들. 왜냐면 삶에서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거든요.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을 여기다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올리면서 본인의 한 거죠. 그리고 감사일기도 여기. 감사일기도 너무 잘 쓰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면 이 뱅크에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은 나도 이거 만들어서 혼자 하면 되겠네. 하세요. 괜찮아. 하세요. 진짜 하세요. 근데 이거를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 개발 차원이나 그냥 성실하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뭐냐면 지금 보통 3개월 했는데 이미 300개가 넘는 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거는 우리 강민정 사장님이 이제 호스트니까 본인이 결정해서 이거를 오픈할 수도 있어요. 오픈해서 회원들을 모집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카페를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고객을 초대해도 보여줄 글이 없다. 보여줄 컨텐츠가 없다가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런데 그 카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떤 작업하는 과정으로 규정을 한다면 내가 나중에 만약에 이 카페를 열었을 때 고객이 오면 이미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죠? 예. 저는 그런 영역이 앞으로 좀 필요하고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 시간에 무엇을 축적할 것인가. 물론 책을 쓰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혹시나 내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소비는 아닌지. 왜냐면 저도 책을 여러 권 썼지만 대부분 다 절판됐어요. 예. 이거 계속 써야 되나? 그러면 내가 쓸 때 이거 책 내면 또 절판될 텐데라는 생각. 그런데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러면 책을 쓰기 전에 그 책 쓰기 위한 내가 막 고민하지 마시고 책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 콘텐츠가 가공이 돼서 오디오 클립도 가고 저처럼 팟빵으로도 가고 책으로도 가고 전자책으로도 가고 칼럼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공의 영역을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어디에 둔다? 콘텐츠에 둔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객에 둔다. 고객이 두는 건 이제 우리가 9월 13일, 14일 날 프로과정 분들이 이제 발표하거든요. 수료 발표에. 많이 오세요. 수료 발표에 오시는 건 뭐죠?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땐 이분들이 어떤 이벤트로 그 다음 단계에 참여하는구나, 시작하는구나.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운동하셨던 이지 사장님도 직장 생활하면서 운동하고 자격증 따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혹시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이력서를 들고 다녀야 되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끔찍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또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돼? 이 걱정 똑같이 되풀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독립해서 한다는 게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콘텐츠, 하나는 고객이요. 이 2가지를 맞추기 위한 지금의 이런 초보적인 작업이 이런 씨 뿌리기의 작업이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장박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지금 그 8월 달부터 지금 시작된 분야에 지금
저기 3개월 멘토링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조금 자리가 돼서 9월부터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제 스케줄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 5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번 받고 3개월 해보고 아니면 말고. 예, 그런데 정말 내가 뭔가를 세워야겠다 그러면 사실 몰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고 뭐 하면서도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간을 내가 10분 정도 오버했고요. 네, 여러분들 잘 들어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한 거는 녹음을 했고요. 녹음한 거 이렇게 저기 필요하신 분 얘기하면 우리 신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좀 줌 채팅창에 아마 시장님 폰 번호도 올려놔서 혹시 나하고 상담을 좀 받고 싶다,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분 계시면 요청을 하시면 제가 별도 비용 없이 원래 30만 원인데 비용 없이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또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하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바쁜 시간인데 갑자기 일을 벌려서 오신 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교수님, 우리 없으시고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뭐 한경희 대표님께 오늘 어떠셨는지 아까 듣기로 사전 그래요?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무서운 분이네. 네. 아이고, 아이고, 그런가요? 실장님이나 우리 한 사장입니다. 네네, 우리 한경희 사장님. 네, 제가 네, 처음 네,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저는, 아닙니다. 예, 김영환 교수님, 양재 독서나비에서, 예, 책 아, 발표하실 때 뵀었어요. 창업 내비게이션 노트 하실 때, 예. 그러니까 아, 되게 오래전에 이 책 하신 게 2018년 6월에 오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래됐습니다. 했으니까. 네, 그죠? 저는 그때 듣고 아직 양재나베에서 독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사회적 경제를 공부를 했고요.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고 나서 거기 동기들하고 석박사 음, 친구들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그러셨구나. 있는 것은 사회적 대단하시네. 경제랑 예, 마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걸 공공기관 마을 지금 오늘도 중학교 수업하고 왔거든요. 음, 중학생 대상으로 예,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창업 캠프를 열었을 음, 때 아이들 이렇게 아직은 제가 멘토를 시작은 음, 못했어요. 올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멘토를 하게 음,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독서를 기본으로 배웠기 때문에 멘토할 때 이렇게 책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창원 내비게이션 노트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의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한 그걸 듣고 싶어서 오늘 예전에도 너무 좋았었고요. 저는 되게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각각 열심히 1인 하시는 분이네요. 기업으로 그래요. 하시는 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시네.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기회를 받는 것도 좋은데 그 안에서 우리 안경희 사장님이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야 네, 오래 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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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수희 사장님, 부산의 원수희 사장님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각이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영화 찍는 거 아닙니다. 신세계 영화 찍는 거 아니고요. 아주 화끈하신 분입니다. 네, 잘 지금 이제 지내셨죠? 버스에서 막 내려가지고 걸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도 다행히 5분 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문 감사합니다. 열어서 감사드리고, 예. 네. 아무튼 녹화본 좀 제가 받고 싶고 좀 아니 제가 좀 뭐 두루 바쁘기도 하고 정신도 없기도 하고 뭐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모자라긴 뭐가 모자라요.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스케줄을 잘 못 챙겼고 예. 그걸 네. 오늘 뭐 애프터 미팅이 있어가지고 저녁 먹고 소주 한잔하고 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네, 예, 교수님 취중 아무튼 중강의를 네. 네 저기 아까 전화번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조용히 좀 들을 수 있게끔 뭐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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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낙이 사장님도 처음 뵌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되게 젊은데요? 솔직히 말해요. 중학생이죠. 중학생 여기 오는 거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어떤 일 하세요? 지금 이제 외부에서 듣고 있어서 목소리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저는 지금 독일에서 거주 중인데 잠깐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엄마가 이거 아, 넘어가지고 감기가 있다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하셔서 이번에 듣게 됐고 저도 2개월 중에 막 큰 흥미를 느낄 만큼 너무 좋은 강의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 시장님 마무리하고요. 네,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세요. 네, 네, 사진부터 찍을까요? 자, 사진 포즈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빠바방 장미연 대표님, 우리 사진 포즈 좀 정해주세요. 사천에 계신 장미연 대표님, 사진 어떻게 찍을까요, 우리? 저분 잘 못해요. 하시면 되지. 안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반짝반짝 합시다. 네, 네, 우리 교수님 좋아하는 반짝반짝. 이래 얼굴이 작아 보인대. 사진은 제가 찍을까요? 교수님께서 네네, 찍으실까요? 찍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총동문회 방에 바로 네, 올리겠습니다. 자, 사진은 한 번 찍으면 다시 물을 수 없습니다. 아주 예쁜 표정으로 하나 검할게.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늦은 밤까지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과 대화 원하시면 저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 약속 잡아드릴게요. 전화번호는 채팅창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반가운 분들 너무 많은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유혜영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봐서 어떠셨는지 한번 딱 30초만 시간 실행이 답이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1초. 네, 우리 실행하는 내일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밤 굿나잇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신남희 실장님 너무 매력적이세요. 은근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김영영, 마음에 드세요? 네, 아니, 근데 김 교수님, 왜 손금이 저하고 똑같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네, 아니, 우리 손을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는데 봬요. 손금이 저하고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장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발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수희 사장님.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집에 들어가세요. 또 2차 가지 마시고.